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장명원의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실제 이름 짓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그 사주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말로 또 역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름을 짓는 법을 모르시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짓는 것은 사주 명리와 상당히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사주를 본다는 것, 그러니까 그걸 직업으로 생각하실 분들은 특히 장명이나 계명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사주를 감명하는 것으로서는 사실상 아주 그 몇몇 사람의 그 대가가 아니고서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이름을 짓는 법을 잘 배우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잘 지으시는 방법을 배우라, 이런 말씀을 꼭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건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름 짓는 법. 자, 언젠가 저희 사무실에 여자분께서 예약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개명을 하시겠다고 오신 분이었어요.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개명을 해서 지금 좋은 이름으로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분이었어요. 권명. 여자분은 권명이라고 해요. 권명. 그리고 성씨가 말이죠. 성씨가 김씨였어요. 김씨. 김씨성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사주를 알아야만이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원오행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오행. 사주에 필요한 기운을 이름에 넣는 것을 자원오행이라고 하는데 그걸 맞춰야만이 제대로 이름을 짓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내용들은, 이름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으나 사주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지 않으면 자원오행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먼저 오시는 분에 대해서 그 생년월일 제가 물어보니까 양력으로 1997년 3월 6일이었어요. 시간은 오후 2시 30분, 14시 30분에 출생했어요. 14시 30분에. 그 음력으로는 양력을 알면 당연히 음력으로 알 수 있겠죠. 음력으로는 1997년 2월 18일 미시였어요. 미시. 14시 30분이니까 미시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죠? 자, 이렇게 2월 18일 미시. 그러면 이걸 사주로 먼저 구성을 해야 돼요. 사주 뽑는 방법은 만들의 책자를 보고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뽑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 머리에서 막 바로바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좀 뽑는 방법이 중요한데, 요즘은요 만세력 그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뭐 만세력 가지고 사주를 본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 만세력을 정확히 차곡없이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좋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요. 또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정확하고요. 그러면 이 정축 소띠예요. 소띠. 정축생. 그 다음에 계묘다, 이런 말씀을 계묘. 이렇게 묘월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 정묘일이에요. 일. 그 다음에 미시라고 했죠. 미시. 그래서 사주팔자 4가지. 사주팔자를 이렇게 싹 뽑았죠. 이걸 뽑아낸다는 것은 이 사주에 필요한 기운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육친을 먼저 좀 바로바로 저는 이제 보일 수 있겠으나 사주 초학자들은 이걸 일일이 써봐야 합니다. 항시 사주에서는 일간을 기준으로 사주를 본다. 일간, 자평 명리학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간을 기준으로 내가 강하냐 약하냐, 뭐 너무나 강하냐 너무나 약하냐, 뭐 여러가지, 또 어떤 오행이 편중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 다 보는 것이다. 일간을 위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태어난 시 그냥 가까운 데서도 이렇게 표시할게요. 똑같은 화죠. 글자도 같죠. 음이에요. 같은 음이에요. 그럼 뭐냐? 비견이라고. 비견. 똑같은 화. 그 다음에 화생토. 이것도 음인데 화생토로 해서 내가 생하는 기운인데 음이니까 식신이에요. 식신. 그 다음에
목생화, 목은 나무를 생한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의미니까 편인이에요, 편인. 아셨죠? 이것도 똑같은 목이죠. 같은 편인이다. 그 다음에 수국화, 물이 불을 끄는 그런 관이다. 이거 관성.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편관이다. 그 다음에 똑같죠. 화가 또 여기도 있어요. 그 비견이다. 그 다음에 토인데 미토하고 축토 이런데 이것도 의미예요. 화생토, 식신. 똑같은 의미니까 여기 또 식신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사주는 일간을 기준으로 비견이 2개가 있고, 이렇게 식신이 2개, 그 다음에 편인이 2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얼른 보면은요, 음력 2월의 정화다. 묘월은 묘목을 얘기하는데 습기를 잔뜩 먹은 목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묘진으로서 봄에 절정에 있을 때 화기운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목생화로 생할 수 있다. 근데 습토를 먹으면 묘목은 빨리 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생한다. 그래서 목생화, 또 화화, 또 약간 멀리 있으면 화. 그래서 신강사주로 나온다. 신강사주. 아까 그랬죠. 뭐 약하냐 강하냐 이렇게 따지라죠. 신강사주로 돈해서 이 사주는 재운과 관운이 필요하다. 금수가 필요하다. 이건 재운이고 여기는 관운이다. 이름을 지을 때는 금수를 자원호에서 꼭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자원호예요. 자원호에 금수 자원호를 꼭 금수로 해서 넣어야 된다. 이걸 알기 위해서 사주를 뽑는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실제로 이제 방문하신 분들은 제가 직접 사주를 더 소상히 이렇게 이제 대운도 여기서는 여자이고 음이니까 갑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갑진, 을사, 병호 이렇게 쭉 대운도 써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운은 또 3대운이고 3살, 13살, 20살 이렇게 나가고요. 그리고 그걸 쫙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설명은 제가 방문하신 분들한테는 당사자의 성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진로의 문제들, 여러 가지 진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주의 특징과 특히 주의할 사항 등을 말씀드려요. 그걸 말씀드리는데 직접 써가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약 40분 정도 소요되며 그 쓴 내용들을 제가 직접 부편을 소상히 써서 그 친선은 드리고 직접 오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이름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신 시간에 이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하루 이틀 후에 A4 용지로 한 7매 정도가 돼요. 이름 해설서가 그 내용을 메일로 한글 파일 첨부해서 보내드리고 문자로 장명 추천서 확인하세요, 개명 추천서 확인하세요 이렇게 해서 보내면 본인이 출력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 이틀 후에 그 이름까지는 받아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우선은요, 자 자원행은 금수를 꼭 넣어야 된다. 묘월의 정화다. 그래서 나를 돕는 노예이 약하지 않아서 신강사주로 돈해서 신강사주는 재운과 관운이 필요한 것이다. 이걸 아시면 돼요. 구체적인 사주 풀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으나 여기에서는 그냥 용신과 신을 찾아보기 위한 내용을 해서 사주를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해봤어요. 자, 그럼 지우겠습니다. 자, 김씨성의 여자분이라고 했어요. 김씨성의 여자분. 이름을 지을 때 먼저 처음에 초학자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왜 그러냐? 자, 김씨는요. 김씨는 팔액이에요. 팔액이죠. 팔액이면은 자, 팔과 음양을 알기 위해서는 뭐 전부 짝수, 음양이라는 짝홀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짝수는 음이고 홀수는 양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81수가 수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리 조합을 해서 이름 두 자를 포함해서 조합을 해가지고 전부 길수를 넣어야 된다. 길수. 근데 그걸 따진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 이제 카페 보면 저희 카페요. 우당의 네이버 카페 보면은요. 그 속산표가 속산표.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거나 저한테 연락하시면 되겠어요. 속산표를 보시면 8핵의 숫자가 김씨성의 8핵인데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음양이 맞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미리 속산표를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수리 조합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 8핵에 대한 이름을 저는 이제 이렇게 지었어요. 그때 김씨인데 그때 현재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제가 이제 소자를 넣었어요. 소.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고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이게 내용이요. 이거
부르다, 소명하다 소자, 부를 소자예요. 그 다음에 깨우치다 하는 유자예요. 김소유 이렇게 김소유 이렇게 한글로 김소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획수를 먼저 따져야 되겠죠. 획수는 먼저 딱 미리 적어놔야 돼요. 획수는요. 자, 아까 8획이라고 했어. 8획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소자는 5획이요. 그 다음에 이 유자는 16획이요. 16획. 자, 짝, 홀짝. 그러니까 음양이 잘 맞는 거예요. 음양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름을 질 때는 음양이 맞느냐를 보는 거예요. 음양이 맞느냐. 그래서 음양이 짝 홀로 돼 있으니까 맞는다. 이게 잘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글 발음을 보는 게 한글 발음. 한글 발음을 뭘 보느냐. 그 발음 오행 또는 음령 오행이라고 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로 뭐 표현해요. 발음 오행, 음령 오행, 뭐 자음 오행 뭐 이렇게 따지기는 합니다만은 그냥 한글 발음 이렇게 따져 보면은 자, 김소유 따져볼게요. 김소유. 한글도 오행이 있어요. 한글도 오행. 한글은 조선시대 26대 영조대왕 때 신경준 학자님께서 훈민정음 운해이론을 발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계속 그 이론을 적용해서 한글을 따지는 겁니다. 한글 따지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기역은 그 기준에 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음은 수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시옷은 금으로 되어 있고요. 자음만 따진다. 자음. 아예요 말고 기역, 니은, 디귿 자음만 따진다. 그럼 이형은 토로 되어 있다 이게요. 자, 그러면 한글 발음을 따질 때 항시 초성을 먼저 보고 상생음은 좋고 만약에 초성이 상생을 하지 않으면 종성부터 따져서 상생은 좋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목금이니까 서로 상극이에요. 나무와 금은 서로 극이란 말이에요. 왜? 금극 목을 나무가 치니까 쇠가. 그래서 그러면 종성부터 따지다. 받침부터 따지면 수, 금, 토란 말이에요. 그러면 토생, 금, 금생, 수로 상생이다. 김소유의 이름은 한글 발음이 상생으로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게 세 번째. 자, 수리사격을 따지면 수리사격. 아까 수리사격을 뭐 81수가 있는데 길수로 다 적용을 하는 걸 미리 이렇게 해서 속산표를 만들어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수리사격 어떻게 되냐? 자, 수리사격 먼저 이름 두 자를 먼저 합치는 것이에요. 그럼 21이 되겠죠. 21. 그 다음에 성씨의 이름 첫자 13수가 돼요. 그 다음에 성씨와 이름 끝자 24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부 합쳐서 13에서 29수가 되는 거예요. 29사. 그래서 80일 수리를 보면 80일 수가 있어. 80일 수원도라고 그래요. 80일 수원도는 중국 옛날에 고대 송나라 때 최구봉 선생이 80일 수원도를 만들었어요. 그 기준 가지고 지금도 이름을 짓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름 장명법은 성명학 뭡니까 한글 한자 혼용으로 이름을 짓는 수리 성명학 기준에서 이름을 짓고 있다. 성명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제가 이름을 짓는 것은 거의 우리나라의 99% 이상 이 장명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종을 이루는 장명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수리사격이 21수 길수예요. 13수 길수예요. 24수 길수예요. 29수 길수예요. 자, 요것도 수리사격이 80일 수리에서 흉수가 있고 길수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 이제 카페나 지금 인터넷에 많이 유포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참고하시면 쉽게 공부할 수 있고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리사격이 아주 잘 맞는다. 이 김소유 이름 수리사격이 아주 잘 맞는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뭐냐? 자원어행이에요. 자원어행. 아까 제가 자원어행을 알기 위해서 사주 뽑는다고 그랬죠? 자원어행이 뭐냐? 여기서 김소유는 김은 뭐냐? 자원어행이 금이에요. 금요. 금. 한자의 자의가 한자의 원래 뜻이 금기운에 해당된다. 그 다음 소자는요 수기운이에요. 소자는 수기운에. 그 다음 유자는 요 말소변변이 금이에요. 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쓰면 제가 이 사주의 자원은 금수라고 그랬죠. 이러면서 성씨는 조상이 물려준 거니까 뭐 그냥 놔두고 수와 금을 넣어서 자원이 아주 잘 맞다. 여기서 이름을 지으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목을 넣는다든가 뭐 적당히 넣어버린다든가 목화를 넣는다든가 그러면 사주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어행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원어행 금수로 잘 넣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풍명 폐명을 보는 거예요. 풍명 폐명. 야, 풍명 폐명이 뭐냐? 한자를 우리가 쓸 때요. 한자를 쓸 때
한자 모양이 상형 문자인 한자 모양은 세로로 갈라지는 한자 모양이 있고 가로로 갈라지는 한자 모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 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김은 자 세로로 이 김은 세로로 가로로 갈라졌죠. 그 다음에 소자도 가로로 갈라졌죠. 가로로. 그 다음에 유자 있잖아요. 유자 생각할 유자 이게 생각할 유자라고 죠. 깨우칠 유자 깨우칠 유자 이건 세로로 갈라졌어요. 섞여 있어야 돼요. 섞여 있어야 된다. 전부 가로로 갈라지거나 전부 세로로 갈라진 글자는 바람이 들어간다. 풍명, 운이 깨진다. 폐명. 그래서 풍명, 폐명이다. 그래서 한자 모양도 이름을 질 때 봐야 된다. 근데 김소유의 이름은 한자 모양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좋다. 풍명, 폐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용한자가 있느냐. 그 다음에 6번을 여기다 써볼게요. 6번. 불용한자. 불용한자는 제가 말씀 이것도 많이 들었어요. 이름을 지을 때 8142자 임명용 한자 대법원이 선정한 임명용 한자에서 이름을 짓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사주에 맞는 한자를 전부 모아가지고 찾아내는데 그 중에서도 이름에 사용하지 않는 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뜻이 나쁘다든가 뜻이 너무 좋아도 이름을 쓰지 않는 한자를 불용한자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빼어난 숫자 빼어난 숫자가 아주 뜻이 좋은데도 안 돼요. 그리고 꽃뿌리 영자 아주 뜻이 좋은데도 안 된다 이런 글자는 불용한자는 역시 이 내용들도 저희 카페 소상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영자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게요. 말하자면 이름을 예를 들어 김수용으로 지어버렸다 이렇게 한자를 넣었다 그러면 불용한자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부를 소자나 깨우칠 유자는 불용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좋다. 불용한자에 적용이 안 돼서 좋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거예요. 아무리 뭐 성명에 맞고 뜻이 좋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부를 게 이상하고 뭐 너무 생소하고 이런 이름들은 곤란한 거죠. 그래서 세련된 이름이고 또 요즘 세대는 고고한 이름을 아주 싫어합니다. 옛날 이름 지금 무슨 영자야 순자 이런 이름 절대 안 짓지 않아요. 뭐 복수나 영수나 이런 이름 안 짓는단 말이에요. 여자 이름. 그래서 좀 세련된 이름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대에 걸맞는 이름을 원한다. 그리고 지금 100세의 시대인 만큼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를 거치고 말년기까지 거치면서 별로 어색함이 없는 그런 이름을 원한다. 그리고 한글 이름이 아주 예쁜 이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할머니가 되니까 너무 어색해서 또 개명을 한다고 그 야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잘 지어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름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름의 김소유는, 자, 우리가 이제 소유라고 많이 지어요. 김소유? 가수 이름도 있는데, 김소유. 예, 김소유는 세련되고 괜찮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모든 것이 완벽한 이름, 사주에도 맞고, 이름이 모든 원칙이 맞는 좋은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름 짓는 실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간혹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주 명리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름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결론적으로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야 돈이 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군다나 또 이름을 짓는 장면과는 오랫동안 업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주 잘 보시는 분들 우리나라에 대가 몇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자기 운세가 좋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사주 명리, 사주 팔자를 가지고 인생을 100%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당선생 항시 사주 팔자는 전체 운세의 35%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름은 30%다. 그 다음 기타 후천적인 내용이 35%다. 그래서 사주 팔자로만 운명을 논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 보는 것을 전국 순회하면서 다 찾아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그건 잠시 그럴 뿐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